한 번만 용서해줘요. 민호 씨와는 끝낼게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30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30년. 당신에게는 10년이 빠진 20년이었겠네. 나머지 10년은 다른 남자와 보낸 거니까. 이혼은 안 돼요. 당신 없이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뭐라고? 그럼 그동안 나는 돈 주는 기계였어? 안녕하세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앞만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저의 인생은 아내에게 결혼 30주년 이벤트를 하기 위해 집에 방문했던 그날 주차장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 게 뭔지 아세요? 등산복을 입고 나오는 아내였어요. 등산복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등산복을 입고 들어간 곳은 모텔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일들로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알게 된 진실과 아내의 충격적인 변명은 저를 다시 한번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죠. 그때부터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성공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입사했을 때가 벌써 30년 전이네요. 신입사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부장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했고 휴가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에만 매진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강남구에 괜찮은 아파트도 샀고 아내에게 원하는 것들을 사주면서 살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데이트도 자주 했는데 일이 바빠지면서 점점 소홀해졌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내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더욱 둘만의 시간이 소중했는데 저는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아내가 외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가끔 아내가 여행을 가자고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할 때도 업무를 핑계로 미루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가 바로 저희 결혼 30주년 기념일이더라고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싶었어요. 그동안 아내와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신혼 때 작은 원룸에서 행복해했던 모습, 제가 승진할 때마다 기뻐해 주었던 아내의 미소, 힘들 때마다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었던 모습들.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30주년 기념일에는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고민 끝에 다이아 반지를 사기로 결심했어요. 아내와 결혼할 때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대로 된 반지를 사주지 못했거든요. 명동에 있는 유명한 보석상에 가서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골랐어요.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30년 동안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았죠. 반지와 함께 예쁜 꽃다발도 준비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 30송이로 말이에요. 그리고 종로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도 미리 예약했어요. 창가 자리로 부탁했고 기념일이라고 말하니까 직원분들이 특별히 꽃으로 테이블을 장식해주겠다고 했어요. 상상만 해도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지 기대되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평소에는 절대 낮에 집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정말 놀랄 것 같았어요. 편지도 써봤어요. 평소에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며칠 동안 퇴근 후에 조금씩 써내려갔는데 쓰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거든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오후에 있을 이벤트 생각뿐이었죠. 동료들이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30년 만에 아내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는 날이라고 말했더니 모두 부러워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준비해둔 반지와 꽃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얼마나 놀랄지 상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30년 동안 일에만 매진하면서 소홀했던 마음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정년까지 2년, 그 후에는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이런 마음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꽃다발과 반지 상자를 꺼내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내가 등산복을 입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아내는 평소에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무릎이 안 좋다고 하면서 계단도 힘들어했는데 갑자기 등산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상했죠. 게다가 지금은 평일 점심시간인데 어디를 가는 걸까 싶었어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아내가 저를 볼 수 있는 위치였는데 다행히 아내는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서 저를 못 본 것 같았어요. 순간 깜짝 이벤트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원래 계획대로 집에 올라가서 이벤트를 할 수도 있었지만 아내가 어디 가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멋진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죠. 아내는 자신의 차로 걸어갔어요. 흰색 소나타였는데 평소에도 장을 보러 갈 때나 동네 미용실 갈 때 종종 운전했었죠. 차에 타더니 천천히 주차장을 나갔어요. 저도 급하게 제 차에 탔어요. 꽃다발과 반지 상자는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놓고 아내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아내는 우리 아파트에서 나와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향했어요. 평소에 가던 곳들과는 다른 방향이어서 더욱 궁금해졌어요. 혹시 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30주년 기념일이니까 아내도 뭔가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20분 정도 운전하니까 남산공원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아내가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확실히 등산복 차림이었고 작은 배낭도 메고 있었지만 평소 아내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도 주차를 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아내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차장 한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모두 등산복을 입은 중년들이었는데 대략 5에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는데 다들 아내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었죠. 아, 등산 동호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내가 언제부터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는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평소에 집에서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서 가까운 마트에 가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언제부터 등산을 시작한 걸까요? 동호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꽤 친한 사이인 것 같았어요.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아내와 특별히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랄까요. 뭔가 더 친밀해 보였어요. 그들은 곧 남산 둘레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에 앉아서 아내 일행이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에 무릎이 아프다고 했던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가슴 한편이 이상했어요. 왜 아내가 저에게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는 말을 안 했을까요? 별거 아닌 일인데 굳이 숨길 이유가 있었을까 싶었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걸까요? 생각해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고, 아침에는 급하게 출근 준비를 했죠.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혹시 아내가 외로워서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 새로운 취미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원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오늘 30주년 기념일 이벤트를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오후 2시였어요. 등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가 주차장으로 내려오면 그때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동호회 사람들 앞에서 30주년 기념일 이벤트를 해주면 아내가 더 기뻐할 것 같았거든요.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반지 상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1캐럿짜리 다이아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꽃다발도 시들지 않게 조심스럽게 두었죠. 그런데 기다리면서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내가 등산 동호회 이야기를 저에게 안 했을까요? 그냥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말하면 되는 건데 굳이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어요. 2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 일행이 언제 내려올지 기다리면서 이벤트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장면을. 멀리서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 아내를 찾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며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꽃다발과 반지 상자를 준비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 일행이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다들 각자 자신의 차로 흩어지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빨리 헤어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서둘러서 정리하는 분위기였죠.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특히 아까 눈에 띄었던 그 남성과 오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둘만 남아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곧 아내가 자신의 차로 올 것이고 그때 깜짝 등장해서 이벤트를 해주려고 했죠. 상상만 해도 아내가 얼마나 놀라고 기뻐할지 기대됐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자신의 차가 아닌 그 남성의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검은색 BMW였는데 그 남성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태워주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아내 차에 문제가 생겨서 임시로 태워주는 건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 남성이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면서 하는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몇 번이나 해본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차에 타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동호회 사람들끼리 친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그 차가 주차장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따라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결국 따라가기로 했어요. 꽃다발과 반지는 조수석에 그대로 둔 채로 말이에요. 30분 정도 운전했는데 가는 길이 점점 이상했어요. 시내에서 벗어나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집이나 평소에 가던 곳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중간에 몇 번 그만 따라가고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아내가 제가 모르는 어떤 약속이나 일정이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도착한 곳을 보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곳은 모텔이었어요. 큰 간판에 알록달록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내가 왜 모텔에 가는 거죠? 그것도 다른 남자와 함께.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남성이 차에서 내려서 아내 쪽 문을 열어줬어요. 아내가 내리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상황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둘이 함께 모텔 입구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차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당장 차에서 내려서 따져 묻고 싶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30년 동안 저를 이렇게 속였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아직도 뭔가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혹시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조수석에 놓인 꽃다발과 반지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와 장미 30송이. 30주년 기념일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종로 레스토랑 예약도 생각났어요. 창가 자리의 꽃으로 장식된 테이블에서 아내와 함께 3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1시간 정도 모텔 앞에서 기다렸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아내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예전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새로운 화장품도 사고, 옷도 젊은 스타일로 바꾸고. 그때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가꾸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내가 휴대폰을 할 때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때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나 싶었어요. 제가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를 외롭게 만든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결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모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접 확인할 용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알아버렸어요.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이 떨려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그날은 3시간도 넘게 걸린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가다 쉬다 했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를 세웠는데 조수석에 있는 꽃다발과 반지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0주년 기념일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아이러니했어요. 결국 그냥 차에 두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을 입고 TV를 보고 있었죠. 아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30년 동안 이 시간에 집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황한 표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나서 왔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슬쩍 물어봤어요. 오늘 뭐 했어? 집에만 있었어? 아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네.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정리하고 좀 피곤해서 TV 보면서 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직접 봤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더 물어봤어요. 요즘 운동은 어떻게 해? 요가 말고 다른 운동도 하니? 아내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아니에요. 무릎이 아파서 요가도 못하고 있어요. 거의 집에만 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등산복을 입고 남산공원에서 등산하는 모습이었는데 무릎이 아파서 집에만 있었다니.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건강관리는 해야 되니까. 하고 둘러댔어요. 더 이상 묻기도 어려웠고 아내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저녁 시간까지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지켜봤어요. 평상시와 별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조금 달랐어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샤워를 오래 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혹시 다른 사람의 냄새를 지우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관찰했어요. 아내가 뭔가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제 눈을 잘 안 쳐다보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그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알게 된 사람일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새벽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겠다고. 이렇게 의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이 어제 30주년 기념일 이벤트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가 정말 좋아했다고 둘러댔어요. 점심시간에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사설탐정 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봤죠. 처음에는 이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한다는 게 창피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몇 군데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불륜 조사 문의라고 하니 다들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을 선택했어요. 탐정 사무소는 강남에 있었어요. 퇴근 후에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탐정님은 4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제 목격한 일부터 평소 아내의 행동 변화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탐정님은 내모하면서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아내분의 일상 패턴을 파악해야겠네요. 몇 주 정도 조사하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말했어요. 조사 기간은 2주일 정도,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결혼 30년 만에 아내를 조사한다니.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탐정님이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조사 기간 중에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티를 내면 상대방이 경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았어요. 등산복을 입고 나가서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것, 그리고 집에 와서 거짓말을 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봤는데 여전히 평상시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도 최대한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2주일 후에 나올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제 아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 같았거든요. 2주일이 지나고 탐정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조사가 완료됐으니 사무실로 와서 결과를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퇴근 후 탐정 사무실로 향하는 길이 정말 멀게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빨리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밝혀질까 봐서요.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탐정님이 두꺼운 파일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사진들과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 탐정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남정수 씨 앉으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는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외출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등산 동호회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탐정님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내가 등산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 남산공원에서 그 남자와 만나는 모습,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어요. 그 남자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름은 김민호 49세입니다. 강남에서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인께서 10년 전부터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의 원장입니다. 10년 전부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관계는 1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미용실에서 시작된 인연이었는데 점차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10년이라니. 제가 아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10년이나 속아서 살았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만나는 빈도입니다. 주 2회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매번 2~3시간 정도 모텔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예요. 탐정님이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서로 다른 날짜에 찍힌 사진들인데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남산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등산하는 척하다가 모텔로 가는 것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정수 씨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을 시간을 계산해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했어요. 30년 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 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이용했다니. 배신감보다도 그 치밀함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용실에서 어떻게 이런 관계가 시작됐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김민호 씨는 이혼 경력이 있어요. 그때 아내분이 상담을 해주면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면 제가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가장 바쁘게 일했던 시기였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때 아내가 외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어요. 그 시기에 김민호 씨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둘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지만 점차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됐고 결국 불륜 관계로 발전했어요. 왜 10년이나 이런 관계를 유지했을까요? 정수 씨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일에만 매달려 있는 사이에 정서적 위안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호 씨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혼 여성과의 관계가 부담 없었을 거예요. 탐정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10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유지했다니. 그것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미용실에 다니면서 말이에요. 경제적인 부분도 조사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미용실 비용뿐만 아니라 김민호 씨에게 상당한 금전적 지원도 하고 있었어요. 명품 선물이나 여행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난 3년간만 봐도 대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수 씨가 부인께 주신 용돈이나 카드로 지출된 내역들이에요. 5천만 원이라니. 제가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번 돈이 다른 남자에게 갔다는 얘기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라 거의 연인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도 챙기고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여행이요? 네, 정수 씨가 출장 가신 동안 제주도에 함께 다녀왔어요. 부인께서는 친구들과 간다고 말씀했을 텐데 실제로는 김민호 씨와 함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났어요. 작년 여름에 제가 부산 출장을 3박 4일 다녀왔을 때였어요.
아내가 대학 동창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었죠. 그때도 의심 없이 보내줬는데 모든 증거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들입니다. 탐정님이 건네준 파일을 받아들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이 제 3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사 기간 중에도 계속 만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예정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일을 다시 한번 봤어요. 아내와 김민호 씨가 함께 있는 사진들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아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새로운 옷을 산다고 할 때, 미용실에 자주 간다고 할 때, 모든 게 다른 남자를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저는 아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고, 더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다른 남자와의 불륜을 지원하는 일이었다니.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하지만 10년간 지속된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탐정이 준 파일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아내가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오늘 좀 늦었네요. 저녁 준비할까요? 그 웃음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10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아니야. 먼저 이야기할 게 있어. 아내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무슨 이야기요? 저는 소파에 앉으면서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아내가 그 파일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지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지난 2주일 동안 당신을 조사했어. 아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저를 조사했다고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 정말 모르겠어? 2주일 전에 내가 당신을 따라가서 본 걸 모르겠어? 아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뭘 봤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 그만해. 김민호와 모텔에 가는 걸 내가 직접 봤어. 그 순간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파일을 열어서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남산공원에서 김민호와 만나는 사진, 함께 차를 타는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 이게 뭐야? 10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이런 짓을 했다고? 아내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10년 동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으면서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제주도 여행도 친구들과 간 게 아니었지? 김민호와 함께 갔던 거지?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는 게 답이었어요.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다른 남자한테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갔다면서? 지난 3년간 5천만 원이나 썼다고 하던데, 맞아? 아내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당신 변명이나 좀 들어볼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말해봐.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저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어요. 일에만 매달려서 저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외로웠다고 해서 10년 동안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야? 저도 여자예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당신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 말도 안 했고. 그럼 이혼을 하든지 따로 살자고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했어?
아내가 급하게 말했어요. 이혼은 싫었어요. 경제적으로 불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좋은 사람인데 헤어지기는 아까웠어요. 경제적으로 불안해지는 게 싫어서 나를 속였다고? 그럼 나는 뭐야? 돈 주는 기계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복잡했어요. 민호 씨를 만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고 당신과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편안함이라고. 내가 3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게 그저 돈 갖다 주는 기계였던 거야?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저를 위해서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일한 거지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 집은 누가 샀어? 당신이 쓰는 돈은 누가 벌어다 준 거야? 당신 명품 가방들, 옷들, 미용실비까지 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거 아니야? 그래서 저를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돈만 벌어다 주면 남편 역할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했다고. 언제 무시했어? 언제요? 매일이요. 집에 와서는 말도 안 하고, 주말에도 골프 가고 회사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저랑 언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봤어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일한 거야.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일한 거라고. 가정을 위해서요? 정말 웃기네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가정이 뭔지도 몰랐으면서 무슨 가정을 위해서예요? 대화가 점점 격해졌어요.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좋아. 내가 잘못했다고 쳐. 가정을 소홀히 했다고 쳐. 그래도 10년 동안 바람을 피우면서 나를 속일 이유는 없잖아. 아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민호 씨와는 끝낼게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요. 이미 늦었어. 1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것도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나. 제발 한 번만. 30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30년. 당신에게는 10년이 빠진 20년이었겠네. 나머지 10년은 다른 남자와 보낸 거니까. 아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내일 변호사를 찾아갈 거야. 이혼하고 김민호한테는 상간 소송을 걸 거야. 증거는 충분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돼? 당신이 10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약한 거야. 아내가 다리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손, 떼. 더 이상 할 말 없어. 30년 결혼 생활은 오늘로 끝이야.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잤어요. 아내는 밤새 울었지만 저는 오히려 후련했어요. 드디어 이 거짓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증거가 확실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아내가 10년간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처리됐고 김민호에게는 상간 소송으로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30년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끝났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니 대부분 제 편을 들어줬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강남 아파트를 팔고 짐을 정리했어요. 아내와 함께 만들었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30년 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았으니 이제는 정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한 달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 곳을 찾았어요. 부산, 대구, 전주. 여러 도시를 다녀봤는데 결국 강원도 작은 산골 마을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그 마을은 인구가 500명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자연이 아름다웠고 공기가 맑았어요. 무엇보다 조용해서
마음을 치유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죠. 작은 한옥을 하나 샀어요. 30평 정도 되는 단층 집이었는데 앞뒤로 마당이 있어서 텃밭을 가꿀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생활이었죠.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3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적응이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제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취미는 텃밭 가꾸기였어요. 마당에 작은 밭을 만들어서 상추, 토마토, 고추, 가지 같은 채소들을 심었어요. 도시에서만 살았던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이웃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서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온 동네가 가족처럼 지냈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새싹이 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한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해서 먹는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두 번째 취미는 사진 찍기였어요. 마을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산, 들판, 하천,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의 모습들. 특히 일출과 일몰 사진을 좋아하게 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근처 산에 올라가 일출을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의 그 장엄함을 보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산에 자주 오르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내와 김민호가 만났던 남산공원 때문에 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산이 저를 치유해주는 공간이 됐어요. 매일 아침 운동 삼아 뒷산에 올라갔어요. 30분 정도 걸리는 작은 산인데 정상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산 아래 펼쳐진 마을과 논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사진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등산도 좋아하게 됐어요. 주말에는 좀 더 높은 산에도 가봤어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전국의 명산들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등산을 하면서 다른 등산객들과도 친해졌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인생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저처럼 중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도 많았거든요. 6개월쯤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체중도 10kg 정도 빠졌고 피부도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서울에서 살 때는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회사 일, 인간관계, 경쟁.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어요.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농번기에는 일손을 도와주고 동네 행사에도 참여했어요. 마을 사진 동호회도 만들어서 함께 사진 촬영을 다니기도 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남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가끔 아내와 김민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화나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사진전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1년간 찍은 사진들 중에서 좋은 작품들을 선별해서 마을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에요. 동네 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사진 강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자연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민박도 운영해서 도시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5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매일이 새롭고 기대돼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제가 정말 원하는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제 이야기는 배신과 상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새로운 행복을 찾는 이야기가 됐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예요. 30년 결혼 생활의 배신이라는 아픔이 결국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니면 제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고 싶고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말이에요. 30년간 일에만 매달렸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한 저만의 행복을 찾았거든요. 배신의 아픔은 정말 컸지만 그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겪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도 정말 감사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